어서 오세요, 할머니. 낡은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한의원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접수 데스크의 젊은 직원은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 앞에 선 이 할머니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 한의원의 원장이라는 걸,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질 거예요.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7층 건물 전체가 한의원이었습니다. 한사랑 한의원. 3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한의원이었죠. 건물 7층 원장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어요. 원장 한송이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한복 저고리에 옥비녀를 꽂은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죠.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아들이 놓고 간 사진이 있었습니다. 송이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사진 뒷면에는 이주아, 28세, 요양보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요양보호사라? 송이의 입에서 낮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렴.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한준서였습니다. 45살의 준서는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한의사였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고 싶습니다. 송이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죠. 상대는 이주아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학력은 전문대 졸업입니다. 순간 송이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집안은 평범한 집안입니다. 아버님은 택시 기사시고 어머님은 식당에서 일하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송이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꼿꼿이 앉았죠. 안 돼.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니? 300년 동안 대대로 한의학을 이어온 명문가야. 내 할아버지는 궁중 어이셨고 너는 그 후손이란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어도 격은 있는 법이야. 송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준서의 턱선이 단단해졌습니다. 주아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아픈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송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품격이야.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품격. 그 말을 하는 송이의 눈가에 잠시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50년 전, 22살의 송이는 한의대 학생이었어요. 그때 만난 남자가 있었죠. 이름은 민수. 평범한 가정의 대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했어요. 하지만 송이의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에 어울리지 않는 남자다. 집안을 봐라. 학벌을 봐라. 결국 송이는 민수를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명문가의 아들과 중매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차갑고 무관심했어요. 10년을 버티다 결국 이혼했죠. 그 후로 송이는 혼자였습니다. 오직 아들과 한의원만을 위해 살았어요. 어머니, 준서의 목소리가 송이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송이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압니다. 평생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도 알아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요. 송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나가거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준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이는 다시 혼자였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풍경이 오늘따라 슬퍼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주아.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요양보호사. 전문대 졸업. 평범한 집안. 송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송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들의 눈을 가린 것뿐인지. 송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서 낡은 한복 한 벌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입던 평범한 한복이었죠.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옥비녀를 빼고 고급 한복을 벗었어요. 대신 낡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지 않고 느슨하게 풀어헤쳤죠. 거울 속에는 평범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송이는 조용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사랑채 요양원. 10명 정도의 어르신이 계시는 작은 곳이었어요. 송이는 낡은 한복을 입고 요양원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는 아담했어요. 왼쪽에는 작은 응접실이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복도가 이어져 있었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28살쯤의 여자. 이주아였습니다. 송이는 주아를 처음 봤어요. 사진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요. 송이는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천천히 상담해 드릴게요. 주아는 송이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편한 소파에 앉게 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드세요. 대추차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송이는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어머님은 어떤 상태세요? 주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진지했어요. 치매가 조금 있으세요. 혼자 계시기 힘들어서. 송이는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아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저희 요양원은 작지만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가족처럼요? 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좋아하시는 걸 기억해요. 식사도 개인별로 맞춰드리고요. 주아는 파일을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서류가 아니라 주아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말투, 표정, 눈빛, 모든 게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참, 어머님은 뭘 좋아하세요? 주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활동이요. 미리 알아두면 어머님이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거든요. 송이는 잠시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죠. 떡을 좋아하세요. 인절미요. 인절미. 좋아요. 저희 요양원에 계신 김할머니도 인절미를 좋아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떡집에서 사다 드려요. 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주아야, 주아야.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어요. 주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주아가 급히 일어나 복도로 뛰어갔어요. 송이도 몰래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 한 할머니가 화장실 앞에서 서 있었어요. 팔을 붙잡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죠. 할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주아가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 팔이 아파.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주아는 즉시 할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팔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부어오르진 않았어요. 삐끗하신 것 같네요. 제가 냉찜질해 드릴게요. 주아가 냉찜질팩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의 팔에 대주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응, 좀 아파.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주아의 목소리는 마치 딸이 어머니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송이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분쯤 지나 주아가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기다리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에요. 주아가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에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송이는 물었습니다. 저렇게 자주 있나요? 어르신들이니까요. 넘어지실까봐 항상 조심하는데 그래도 가끔 그러세요. 힘들겠네요. 주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좋아서요? 네. 어르신들 웃으시는 거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송이는 그 순간 알았어요. 저 웃음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상담을 마치고 송이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송이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송이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이 아니라 봉사자로 왔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주아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봉사 신청하신 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러 봉사자로 신청한 거였습니다. 주아를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아가 송이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한쪽에는 큰 냄비들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식재료가 정리되어 있었죠. 어르신들 식사는 일반식이랑 죽이랑 나눠서 준비해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죽으로 드시거든요. 주아가 설명하면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송이는 주아를 도우며 관찰했어요. 주아는 요리하면서도 계속 어르신들 생각을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싱겁게 드셔야 해요. 혈압이 높으시거든요. 박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어서 설탕을 빼야 해요. 이 할머니는 소화가 잘 안 되셔서 부드럽게 해드려야 하고요.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송이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10명의 어르신을 다 기억하고 있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식당으로 모여들었어요. 주아는 한 분 한 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이쪽 자리 앉으세요. 햇빛이 잘 들어와요. 할아버지, 오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먹으라고? 박 할머니였습니다. 치매가 있는 분이었어요. 밥이 왜 이렇게 적어? 반찬도 이게 다야?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송이도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주아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박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밥 더 드시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어? 제가 더 가져다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아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더 담아왔어요. 반찬도 조금 더 담았죠. 여기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또 소리쳤어요. 이게 뭐야? 아까랑 똑같잖아. 사실 밥과 반찬은 분명히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치매 때문에 할머니는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였죠. 다른 직원이라면 짜증을 냈을 거예요. 하지만 주아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특별히 더 담아왔어요.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주아가 밥그릇을 들어 보여줬습니다. 박 할머니는 한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금씩 표정이 풀렸습니다. 그래. 네, 할머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고맙네.
박할머니가 마침내 웃었어요. 주아도 웃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어요.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송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화를 내는 할머니에게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 저게 쉬운 일이 아닌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주아와 송이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송이가 물었습니다. 아까 할머니한테 화내지 않았네요. 주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치매 때문이죠. 그걸 알면 화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주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죠. 솔직히 가끔은 지쳐요. 송이는 주아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나요? 네. 왜요? 주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가족 같아서요. 가족? 네. 저희 부모님도 나이 드시면 저렇게 되실 거잖아요. 그때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송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송이는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송이는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주아는 진심이야.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송이는 세 번째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환자 보호자로 왔어요. 친구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고 했죠. 어서 오세요. 주아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이제 송이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또 오셨네요. 봉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오늘은 친구 어머니를 뵈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느 분이세요? 최할머니요. 주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최할머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어떻게요? 아침부터 열이 나시고 기침도 하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주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병원에 모시면 되잖아요. 송이가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보호자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제가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일시간이 지나도 보호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최할머니의 열은 점점 올라갔어요.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주아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어요. 원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주아가 원장실로 갔습니다. 송이는 몰래 따라갔어요. 원장님, 최할머니 열이 39도예요. 병원에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보호자 연락은? 계속 안 받으세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못 보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 하지만 할머니 상태가.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규정이 규정이야.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아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나요? 보호자 올 때까지 기다려. 해열제나 먹이고. 원장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주아가 말했어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원장이 멈춰섰습니다. 뭐? 제가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갈게요.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주아, 정신 차려. 내가 무슨 책임을 져? 하지만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주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원장은 한참을 주아를 바라봤어요. 좋아.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내 책임이야. 알겠습니다. 주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송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최할머니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같이 가실래요?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주아는 계속 최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최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폐렴 초기예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 비용은 얼마예요? 주아가 물었습니다. 3일 정도면 150만 원쯤 될 거예요. 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송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아의 월급이 200만 원 정도라는 걸. 주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뭐? 송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올 때까지 제가 먼저 내고 나중에 받을게요. 주아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송이는 알았어요. 저 돈은 주아의 한 달 월급이라는 걸, 그리고 보호자가 나중에 갚을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걸. 괜찮아요? 송이가 물었습니다. 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그 순간 송이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50년 전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송이야, 나는 돈은 없지만 사람은 소중히 할 줄 알아. 그게 진짜 품격이야. 그때 송이는 믿지 않았어요. 돈과 학벌이 품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주아를 보면서 알았습니다. 민수가 맞았어요. 진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송이는 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낼게요. 예. 내가 낼 테니까 당신은 할머니 곁에 있어줘요. 송이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최할머니가 입원하는 걸 함께 지켜봤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주아가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꼭 갚을게요. 송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보다 당신이 참 대단하네요. 예. 할머니를 위해서 자기 돈을 쓰려고 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닌데. 주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송이는 주아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 송이는 이제 확신했어요. 주아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저 아이가 준서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집안 때문에 만나는 걸까? 송이는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주아를 기다렸어요. 주아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응.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두 사람은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송이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남자친구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주아가 놀랐습니다. 예. 있냐고. 주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의사예요. 한의사? 대단하네. 집안도 좋겠어요. 송이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요. 주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요. 송이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집안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반대하세요. 어머님이. 그럼,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주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집안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서요. 집안이 계속 반대하면 설득할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제 진심을 보여드릴 거예요. 주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연했어요. 송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양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아야.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서였어요. 주아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준서 씨. 준서가 응접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송이를 봤으니까요. 어머니?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아도 놀라서 송이를 봤어요. 어머니.
라고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이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낡은 한복 안쪽에서 옥비녀를 꺼냈습니다. 머리에 꽂았어요. 그 순간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위험 있는 한의원 원장이 됐습니다. 맞아요. 나는 한사랑 한의원 원장 한송이입니다. 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송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를 믿지 못하셨군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송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심했어요. 요양보호사, 전문대 졸업, 평범한 집안. 주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송이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주아에게 다가갔어요. 송이는 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주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죠.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주는 당신을 봤어요. 화내는 할머니에게도 화내지 않고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도 봤죠.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 자기 돈을 쓰려던 당신을 봤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주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요. 송이는 주아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주아도 송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준서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후 6시 한사랑 한의원 7층 원장실. 송이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렴. 준서와 주아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송이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봤어요. 앉아요.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송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주아 씨,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있죠? 주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시험을요. 송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민수라고 해요. 50년 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주아와 준서가 사진을 봤습니다. 명문가 딸이었던 나는 평범한 집안의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죠. 송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 학벌, 품격.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민수를 떠나보냈어요. 어머니. 그리고 명문가 아들과 중매 결혼을 했죠. 하지만 그 결혼은 불행했어요. 10년을 버티다 이혼했어요. 송이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 후로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진짜 사랑을 놓쳤다고. 집안이나 학벌 때문에. 주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준서가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두려웠어요. 또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일까? 송이가 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험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를요. 어머니, 당신은 학벌은 없지만 진짜 교양이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요. 송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우리 준서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요. 주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준서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2025년 4월 10일 토요일 한사랑 한의원 옥상 정원.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그리고 요양원 어르신들도 왔습니다. 주아의 요청이었어요. 제 가족들이에요. 송이는 신랑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주아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한준서, 신부 이주아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신부 이주아, 신랑 한준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송이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송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민수야, 보이니? 우리 아들은 행복해. 진짜 사랑을 찾았어.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송이는 조용히 웃었어요. 나는 놓쳤지만 우리 아들은 지켰어. 그걸로 됐어.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주아에게 다가왔어요. 주아야, 정말 예쁘다. 행복해라, 우리 주아. 어르신들이 주아를 안아줬습니다. 송이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게 진짜 가족이구나.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준서가 송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인정해 주셔서요. 주아를요. 송이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날 깨우쳐줬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송이는 혼자 옥상 난간에 섰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주아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쐬고 있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봤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아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뭔데? 열어보세요. 송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침자리 메모. 송이가 놀라서 주아를 봤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 요즘 어깨 아프시잖아요. 그리고 무릎도 불편하시고요. 어떻게 알았니? 걸음걸이 보면 알아요. 제가 요양보호사잖아요. 주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 수첩에는 어머니 증상에 맞는 침자리를 적어뒀어요. 송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아야, 저도 어머니를 돌보고 싶어요. 제 어머니처럼요. 송이는 주아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석양은 점점 더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3개월 후, 송이는 요양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사랑채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께 침을 놔드렸어요. 무료였습니다. 원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요양원 원장이 감사해했습니다. 송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며느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진짜 품격이 뭔지를요. 어르신들이 송이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송이도 기뻐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송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야 알겠어. 내가 말하던 진짜 품격이 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송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도 있었고, 며느리도 있었고, 돌볼 어르신들도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품격을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게 300년 전통보다, 학벌보다,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품격은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